자, 여러분, 대리사회라고 하는 책 들어보셨나요? 김민석이라는 분이 쓰신 것입니다. 이 김민석이라는 분은 나는 그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을 써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한 10년 정도 대학에서 뭐 석사 이렇게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 학생들한테 강의도 하고 또 논문도 쓰고 대학원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대학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있으면서 시간 강사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4대 보험의 보장이 되지 않아서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도 해결을 할 수 없는 무능한 가장이었던 겁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둔 아비로서 그리고 아내에게 떳떳한 가장이 되기에 너무나 힘들었던, 그리고 이제 저도 약간 그런 부분에 공유를 하는데 그 대학 교수이긴 하지만 이제 저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겠죠, 시간 강사에 비해서. 그런데 눈 뜨면 출근이고 눈 감으면 퇴근일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강의 준비도 그렇지만 논문을 써야 되거나 이럴 때 그 집안의 어떤 일상적인 일에 그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없는, 그러니까 논문에 푹 빠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 하나하나에 관여해서는 제대로 창작이 되지 않는 이런 어떤 문제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분이 돈도 그리고 경제적 여유도 가족에게 주지 못하지만 논문을 쓰거나 끊임없이 또 시간 강사일 경우에 또 학생으로서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논문을 써야 되고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을 때 가족들에게는 끊임없이 미안하고 항상 배려를 받아야 되고 자신이 혼자 있을 시간에 대한 핑계를 만들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이제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대학을 나와서 처음으로 선택한 직업이 대리운전입니다. 물론 이제 낮에 그 다른 일을 하고 저녁 때 그 대리운전을 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 직업으로 뛰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리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리운전을 할 때는 타인의 운전석에 본인이 앉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인의 운전석에 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이분이 말하는 게 말을 통제하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는 그 대리운전을 해달라고 요구한 고객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는, 행선지 정도라든가 뭐 그런 부분만 말을 걸지 대부분은 그 말을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걸지 못하고 말을 할 수도 없는, 말을 통제받고 있고, 그리고 그 고객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 정도만 해야 되겠죠. 자기가 먼저 어떤 주제를 꺼내서 이야기를 시키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술도 취해 있는 상태이고 또 본인은 타인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행동을 통제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운전을 하려면 그 어떤 자리의 위치, 그러니까 그 운전석의 위치도 바꿔야 되죠. 다리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뭐 거울 같은 걸 조종해야 되고, 사이드 미러를 조종해야 되거나, 또 에어컨을 킬 수도 있거나 히터를 틀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조작할 수 없는 행동의 통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유의 통제라고 해서 생각 자체도 통제가 된다는 것이죠. 고객이 뭐 어떤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본인이 보수적이든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대리 운전 기사가 그분에게 대등한 차원에서 자기의 생각을 펼치기는 힘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리 기사로서 그 대리 타인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이분은 행동을 통제받고 말을 통제받고 그 다음에 사유까지도 통제받는, 완전히 온전하게 주체적으로 사회에서 살 수 없는 이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험이 본인이 있었던 대학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대리사회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회를 이분은 대리사회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은 주체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이나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던지기보다는 교수님이 정해놓은 그 어떤 틀 안에서
교수님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대부분은 교수님의 어떤 또는 대학이라고 하는 전체 제도와 구조 안에 내재되어 있는 대리 인간들일 뿐인 그런 대리 사회에 존재하는 인간들일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써 나가는데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고도로 뭐 여러 가지 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이 사회에서 개인들은 자신들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대학 강사인 이 분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어떤 생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절박하고도 불행한 상황.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참 참담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지방대 시간 강사로서 거의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맥도날드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맥도날드는 그 자본주의에서 많은 부분들을 표준화시키고 자동화시켜서 어떤 뭐 햄버거를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러한 다국적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평판이 안 좋은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곳에서 4대 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뭐 산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신기하고 놀랄 지경이죠. 그리고 노동의 신성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인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내면적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최고의 학문을 추구하는 곳이면서도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맥도날드보다 더 자기 구성원들을 보호하거나 또는 권리를 주지 못하는 완전히 대리사회에 대리 인간화시키는 이런 곳이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그러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사회에서 이 20대 또는 30대 초반에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그 희망이 없고 그 다음에 직업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해서 사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하고 어찌 보면 사치스러운 것이라는, 오히려 대학을 안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을 하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내비치기도 합니다. 밤에 아이를 집에 두고 부부가 대리운전 카카오톡으로 신호가 오면 거기에 이제 맞춰서 대리운전을 하고 한 사람은 본인의 차로 따라가서 대리운전이 끝나면 데려다 주거나 대리운전이 끝난 밤에 외딴 곳에 자기가 있게 되면 거의 1시간, 2시간을 걸어서 교통수단이 다 끊기는 그 시간에 걸어서 집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애환과 그 고통을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그 다양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이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참담하고 말 못할 그런 심정, 그리고 그 어떤 그 가장으로서의 이 20대 또는 30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